네, 3강. 자, 공급의 특례에 관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했었고요. 이번 페이지도 특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생략하고 또 특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 생략. 네, 15페이지. 이제 용역의 공급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2장 1절 과세대상 거래에 속해 있는 11조의 내용입니다. 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역무를 제공하는 것. 영어로 서비스.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 재화에는 물건과 권리가 있었고, 물건은 유체물, 관리 가능 자연력, 권리는 특허권, 뭐 여러 가지 권리가 있었죠. 권리. 물건 외에 자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자, 여기 있죠. 시설물, 권리 등 재화.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물건과 권리. 여기는 권리는 이거고요. 시설물은 여기 물건에 해당되죠.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요.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한 1페이지, 3페이지, 네, 죄송합니다. 2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넘겨. 용역 공급의 특례에 관한 내용도 매우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화의 수입. 자, 2장 1절 13조 재화의 수입 또 과세 대상 거래에 열거되어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학습했고요. 용역의 공급 학습했습니다. 재화의 수입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넘겨. 네. 재화의 수입은 뭘까요? 자, 다음 각 호의 다음 각 호라는 것은 자, 조 아래에 있는 목차를 뜻합니다.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 한다. 첫 번째, 1호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 쉽게 얘기하면은 외국 여행 갔다가 사오는 물건들, 아니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수입이라는 것, 외국의 물건을 구매한다는 것. 자, 이것 우리가 흔히 아는 수입입니다. 자, 이것이 재화의 수입 첫 번째 1호 내용이고요. 자, 또한 외국 선박에 의해 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배가 잡은 중국 오징어, 일본 배가 잡은 참치. 제가 참치를 좋아합니다. 자, 일본 배가 잡은 참치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입에 해당합니다. 으로써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무슨 말이죠?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으로 한다. 이것이 수입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2호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게 아니고, 그렇죠. 자,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수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모르는 단어가 몇 가지 있을 것 같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선적이라는 것은 배에 실는다는 거고요. 보세구역은 쉽게 말하면은 보세구역이라는 것은 아직 약간 세관상에 뭐 좀 편의를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특별히 설정한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보세구역을 통해서 선적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국내 보세구역 배. 자, 보세구역까지 나갔지만 선적되지는 아니했어요. 그러면은 선적되지 아니하고 다시 국내로 돌아왔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 물품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자, 2장 1절 13조가 끝났고 14조 왔습니다.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수라는 것은 약간 좀 딸려 있다는 뜻이죠. 재화와 용역, 제가 왜 부가가치세법 2조에서 정의에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볼게요. 재화와 용역의 부수된 재화나 부수 용역의 공급입니다. 자, 두 가지로 나뉘어 보면은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게 있고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이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된 거고요. 2번은 사업에 부수되어 다음 각호의 하나에 따른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주된 재화나 용역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 통상적이라는 것은 보통, 대부분 이 경우에는 주된 재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됩니다. 자, 예를 들어 피아노가 있고요. 피아노를 판매하면서 피아노 의자라는 재화와 피아노 음반이라는 용역은 피아노 값에 받아서 함께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 의자나 피아노를 음반하는 용역은 피아노 가격에 포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아이스크림만 샀는데 저는 나무도 꽂혀 있어요. 손잡이. 그렇지만 이곳은 통상적으로 아이스크림과 함께 판매되죠. 통상적으로 포함해서 판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도 저희는 아이스크림 값에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 약간 억지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거래 관행상 주된 재화나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자, 스마트폰을 파는데 통상적으로 무상 AS는 부수한다고 인정을 합니다. PC를 팔면서 소프트웨어를 무조건 함께 팔지는 않지만 함께 파는 것으로 인정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부수된 재화나 용역의 그 공급은 주된 재화 용역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서 별개로 구분하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 2번 주된 사업에 부수한 경우 다음 각 권한에 해당하는 재화 용역은 별도의 공급으로 봅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자,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한 재화나 용역. 우연히, 일시적, 뭔가 항상이거나 뭔가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없죠. 자, 이런 내용은 자, 어떤 게 있나 볼게요. 삼성전자가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데 금융보험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했어요. 이것은 원래 면세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공급했는데 이거 잠깐 일시적으로 살짝 했는데 과세 면세 구별해가지고 계산하고 하기 너무 힘들다, 복잡하다, 그렇게 할 실질적인 이익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과세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서 과세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자, 주된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이거는 뭐 피할 수 없어요. 필연적으로 inevitable 하다는 뜻이죠. 자, 밀가루를 만들면서 밀기울이 생겼어요. 돼지고기를 이게 생산하다가 돼지 머리가 생겼어요. 이거를 이제 돼지 머리, 밀기울, 돼지고기나 밀가루의 가격에 비해서 얼마 되지도 않고 가치도 없는데 면세 과세를 굳이 구분한다? 그럴 실익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이익이 안 되고 귀찮아요. 그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행정적인 부담만 커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과면세 여부는 그냥 주된 사업에 따릅니다. 주된 사업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1번 설명 한 가지 더 하자면 신한은행이 있어요. 신한은행이 건물을 매각합니다. 건물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 거래에 해당하나 신한은행은 원칙적으로 면세가 되는 사업을 영위하고요. 건물 매각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우연한 공급이기 때문에 주된 사업인 신한은행 면세를 따라서 이것도 면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부수 제한 및 부수 용역의 공급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부수 제한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2장 2절 15조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